안녕하세요. 닥터 다빈치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 첫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래전부터 네이버라는 공간에서 다빈치 연구소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했고,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시간 될 때마다 짧은 영상들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동영상의 주제로 일단 제가 본업이 의사이고 또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대상자는 이제 누구인지, 그리고 검사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검사 비용은 과연 얼마인지, 혹은 누가 이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또 다른 궁금증이 있다거나 그러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면은,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자, 일단 가장 정확한 자료는 저희는 이제 나라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지침은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내놓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1판이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현재 제6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6판은 2020년 2월 20일에 이제 올라온 자료고요. 현재 제6판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진료소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응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검사 대상자가 궁금하실 텐데, 이 6판의 이 검사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표가 여기 왼쪽에 뜰 텐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5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을 해야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그 검사비를 전액 지원해 주게 됩니다. 물론 이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검사를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당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비를 내 돈 내면은 검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중국, 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입니다. 즉, 중국을 방문을 했고 거기에다가 이게 14일 이내여야 되고, 또한 동시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만약에 중국 다녀온 지 14일인데 증상이 없으면 엄밀히 말하면은 바이러스 검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중국을 다녀온 지 14일이 지나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다녀오신 분이다. 그러면 역시나 사실 검사 대상자는 아니에요. 다음은 두 번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입니다. 1번 조건이랑 비슷하면서도 일단 요거는 확진 환자와의 접촉력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14일 이내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자입니다. 여기서도 결국 의사 소견이 중요하고요. 이 사람이 폐렴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한 입원이 또 필요한 상황이어야 됩니다. 사실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 안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성이다 하면은 다른 환자들한테의 전파 가능성, 의료진한테의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발생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예, 요거는 일본 조건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외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을 방문을 했고 또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조건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구가 의심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1번부터 2번, 3번, 4번은 좀 구체적으로 요러한 환자들은 뭐 검사를 해라 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면 요 5번째 조항은 되게 의사한테 재량권을 많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이 된다 하면은 검사비가 급여, 즉 검사비가 나라에서 부담해서 검사를 이제 시행하라,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선별진료소의 환자를 보면은 이제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막 소매를 막 주섬주섬 이렇게 걷어서 막 체열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대다수인데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방법은 체열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그 상기도에 있는 그 구인두 도말물과 비인두 도말물을 통해서 그쪽에서 채취한 분비물을 이제 PCR, RT-PCR이라는 검사 방법을 통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피검사하는 거 아니고요. 사진을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은 구인두 도말물을 채취하는 방법. 근데 이 그림이 사실 이게 질병본부부 그 지침에 나온 그림인데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되긴 했어요. 왜냐면 그림은 지금 보면은 톤실이라고 해서 우리 편도에서 지금 분비물을 채취하는 사진이기는 한데 지침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편도에서 채취하는 게 아니라 혀를 누른 상태에서 인두 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 저 끝에 있는 그 벽에서 분비물을 채취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비인두 도말물 채취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콧구멍을 지나서 아주 긴 면봉을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 넣으면은 그게 이제 합의갑계, 코에 있는 작은 선반과 같은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 합의갑계의 중하부에서 이렇게 면봉을 돌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분비물이 채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인두 도말물과 비인두 도말물을 동시에 채취를 해서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 배지에 담아서 이제 검사실로 그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CR 돌리는데 시간은 뭐 대략 한 3, 4시간 걸리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옮기는 시간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검사하고 나서 한 6시간 정도 뒤에는 보통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분들께 문자로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렇게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고, 당연히 양성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자, 이상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대상자 그리고 검사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사실 비용은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기준 5가지 기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나라에서 검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비가 무료입니다. 단지 뭐 따로 일반 진찰한 것에 대한 진료비, 그리고 뭐 엑스레이 검사를 했으면 엑스레이 검사에 대한 뭐 진료비, 그리고 뭐 독감 검사를 같이 했다면 그에 따른 검사비 등은 물론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그 5가지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비급여, 그러니까 본인 부담, 검사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서 검사를 시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마다 약간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한 78,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부담하면은 검사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사실 하루에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의심될 때는 물론 검사를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증상이 전혀 없고 뭐 접촉한 적도 없고 해외를 다녀온 적도 아닌데 이제 불필요하게 검사를 한다는 것은 진짜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검사를 뭐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생각을 해서 이제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요 3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된다면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 또 다른 영상을 올려서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들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또 불필요한 모임 자제하기, 이런 기본 수칙들을 잘 지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누구 한 명이나 정부라든지 어디에 의지해서 이 사태가 일단락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이 이제 높은 시민 의식을 발휘해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심려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